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스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길용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이곳저곳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참 아픈 데 많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에 도대체 나는 왜 아프고 이러한 통증 겨울철에 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들을 돌아다녀도 그동안 명쾌하게 어떤 답변을 듣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병원에 다녀도 내가 왜 아픈지, 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참 어려웠던 이런 통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척추관절 통증 명쾌하게 해결하기 그 첫 번째로 삶이 즐거워지는 겨울철 척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다들 크리스마스 또 연말연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모임도 가졌을 것이고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계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왼쪽에 계신 분들처럼 즐겁게 아주 이런 축제 분위기를 즐기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남모를 고통으로 굉장히 아파하고 또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끙끙 앓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건데요. 올해는 비록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치료법도 몰랐기 때문에 오른쪽 분처럼 굉장히 아프게 지내셨더라도 내년 겨울은 이렇게 다들 즐거운 척추 통증 없이 즐거운 어떤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척추 관리 보시다시피 굉장히 익숙한 풍경 나와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렇게 삼겹살에 김치에 찌개에 또 각종 음주에 굉장히 힘드세요. 이렇게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모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또 술자리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잦은 회식과 모임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 몸에 다들 한 2, 3kg,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kg 이상 증가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체중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위기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곰이 월동잠을 자듯이 웅크려져서 자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위로 인한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먹기는 많이 먹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운동은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은 증가하고 또 단지 체중만 증가하면 괜찮은데 근력이 약화되게 돼요. 우리 한쪽 다리에 기부스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게 되면 약 4주 정도의 기부스를 하게 되는데요. 4주 동안 아무리 건강한 젊은 남자더라도 4주 동안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 기부스를 풀어보면 오른쪽과 왼쪽, 부러진 쪽과 안 부러진 쪽에 다리 굵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근육이라는 거는 단지 4주 정도만 안 쓰게 돼도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겨울은 굉장히 길죠. 거의 한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이렇게 웅크리고 지내다 보면 척추나 관절 쪽에 근육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통증을 더더욱 겨울철에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할 것인가? 옛말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겨울철은 우리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 춥기 때문에 근육이 떨리게 되고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또 심폐기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또 면역력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적은 운동량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겨울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고 웅크려서 지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아주 건강하게 이 겨울철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겨울철에 만들어 놓은 몸은 1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 운동 의지만 앞서서 너무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겨울철은 또 특징적으로 너무 춥고 몸이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다치기도 쉬운 계절입니다. 몸이 뻣뻣하고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 약 한 5분 정도의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갑작스럽게 추위가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혈압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갑작스레 혈압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나도 많은 이런 추위로 인해서 우리가 감기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한복 같은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방한복은 그렇다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두꺼운 한 벌의 옷 또 흡수가 잘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땀이 났는데 이 땀이 식어버리면 오히려 체온을 뺏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감기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땀이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여러 벌을 입어야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감기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는 너무나도 이렇게 몸이 약하고 안 좋으신 분들, 또 빙판길 등이 많기 때문에 미끄러져 갖고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 같은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제 격하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 요즘 운동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를 하냐면 막 이렇게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갑작스럽게 운동을 멈추게 되면 혈류가 근육에 멈춰 있다가 심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동안 이렇게 정리 운동 가볍게 목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손도 풀어주시고 하시면서 정리 운동을 통해서 근육 내에 남아있는 혈류들을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어떤 우리 몸의 근육통이나 메스꺼움 등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프로야구 선수들 동계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선수가 갑자기 동계훈련을 잘하고 나서 너무나도 시즌 중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들 많이 보실 텐데요. 아래쪽 우리 군인들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굉장히 1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겨울철, 뭐 꼭 겨울철뿐만 아니라 우리 통증은 1년 내내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겨울철을 맞이해서 아픈 분들 많으실 것이고 이러한 지긋지긋하고 정말 낫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통증들 도대체 어떻게 사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사냥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통증이 뭔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도대체 우리 몸에서 통증이 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거 뭐 의대생 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배웁니다. 무슨 뭐 리셉터가 자극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배우지만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통증이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졸고 있어요. 손이 뚝 떨어졌는데 이 손이 공교롭게도 난로 위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자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손이 다 익어버렸어요. 다치겠죠.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는 통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뭐 아프지도 않은데 척추 검사 해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하고 몸 왜 아픈지를 찾기 위해서 병원도 다니고 촬영도 하게 되겠죠. 우리 몸의 디스크를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고 알아낼 방법이 없는데요. 다행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디스크가 생겼구나 하고 이런 디스크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통증은 내 몸의 방어 기전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제발 나를 돌봐주세요 하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떤 내 몸의 안 좋은 부위를 통증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한 통증이라도 아프지만 뭐 쉬면 좀 낫겠지 이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정확한 진단 굉장히 중요해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환자분들 굉장히 임상적으로 많이 뵙습니다. 막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 내가 정말 정말 뭐 20군데 30군데 10년 이상을 아파서 죽겠다 살려달라 막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뭐 병원은 많이 다니시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왜 내가 아픈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거의 50, 60%는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단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라니까 물리치료 받고 약 먹으라니까 약 먹고 왜 아픈지는 몰라 그냥 아프대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정확하게 내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또 만약에 이 병원에서 안 된다면 또 다른 병원에 더 큰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많이 나중에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요.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어떤 세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환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나 디스크예요. 본인이 진단을 내려요. 그럼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봅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허리가 아프니까 디스크래요. 디스크는 뭐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가 디스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환자분들은 그냥 허리가 아프면 나는 디스크다 생각을 하고 그냥 디스크 치료해 주세요 합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어깨가 아프면 저 오십견이에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무릎이 아프면 다 관절염이래요. 무릎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픈 종류가 제가 차차 소개해 드리겠지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병, 한 가지 병에 의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아픈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이 있기 때문에 잘 낫지도 않고 또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 왜 아픈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척추관절 통증 나빠지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름엔 좀 괜찮다가 겨울 되면 또 아파요.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겨울만 되면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파 죽겠다. 네?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래도 잘 올라오시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기가 힘드시니까요. 어쨌든 겨울이 되면 환자분들이 또 병원에서는 굉장히 북적북적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겨울철에는 왜 통증이 나빠지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절의 통증은 제가 생각하는 척추관절의 통증은 첫 번째 이렇게 보이는 세 가지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압박.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스크병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뒤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름으로써 나타나는 통증, 이런 압박.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픈 이유 중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뼈가 자라나면서 힘줄을 누르는 것이죠. 힘줄을 눌러서 계속 갉아먹으면서 힘줄을 다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어요. 왜 아플까요? 부러졌으니까. 물론 부러졌으니까 아픈 거죠. 그런데 부러지면 왜 아플까 생각을 해보면 뼈가 덜렁거리기 때문에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척추 같은 경우에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서 뼈가 덜렁거리는 병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뼈가 덜렁거리게 되면 불안정해지고 또 부러지게 되면 불안정. 우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만 안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불균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깨 관절, 알통, 요즘 운동에서 알통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따 강좌 끝나고 벗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굴곡을 했을 때 굴곡을 하는 기능을 가진 근육을 굴곡근이라고 합니다. 알통. 우리가 이렇게 폈을 때 근육을 신전근이라고 합니다. 펴는 근육이죠. 우리 이 팔꿈치 관절은 굴곡근과 신전근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기능을 잘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너무나도 이 신전근의 기능이 안 좋아져서 신전근이 뭉쳐서 뻣뻣해지면 굽히는 게 힘들어질 겁니다.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팔꿈치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혹시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팔꿈치가 아프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다. 그럼 관절염 자체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딘가에서 또 균형이 깨진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수축을 하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통증을 나타내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척추관절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근막통 증후군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통 증후군이라는 것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특징적으로 주범이 존재해요. 우리 몸에서 항상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몸이 아픈 것도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가 일어나면 통증 유발점이라 이런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포인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병원들은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목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하는데 병원에서 답도 없고 쉬어라,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이런 원인 모를 목통증이나 만성적으로 어깨가 막 무겁고 허리도 아프고 막 관절염도 아닌데 무릎이 아픈 경우들 꽤 있으세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근막통 증후군에 의해서 유발되는 통증들입니다.
근막통 증후군의 흔한 증상들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 안에 해당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상에 이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있죠. 또는 병원에서는 뭐 경미한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물리치료 좀 받고 약 좀 먹으라고 하는데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병원들 10군데 20군데 돌아다니는데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 또 죽을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 만성적으로 막 뻐근하고 무거워요. 머리도 아프고 막 심하면 막 눈도 빠질 것 같고 이런데 그냥 병원에서는 신경 많이 쓰셨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요즘 일 많이 하셨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요. 이런 경우 병원 치료를 꽤 받았는데 MRI 정밀 검사 받았는데도 계속 엉치가 아픈데 뭐 좋아지질 않는 경우, 또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뭐 심하지도 않대요. 뭐 그냥 약만 먹으라고 하는데 무릎이 아픈 경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막 부어요. 손가락 마디가 막 아프고 이런데 퇴행성 변화라고만 하고 빼고 답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모두 근막통 증후군에 해당되는 경우들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임상적으로 제가 보다 보면 환자분들 10분 중에 5, 6분들은 대부분 근막통 증후군이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은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쉬어라. 우리가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하지만 할머니들 항상 얘기하세요. 아이, 안 아프게 해줘야 운동을 하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활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활동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대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막통 증후군으로 발전하지 않은 가벼운 근육통들은 심하지 않은 경우 대개는 휴식을 하게 되면 3주 이내에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내가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좀 충분히 쉬었는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이런 근막통 증후군과 맞서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고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막통 증후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최고의 치료법이죠. 약물치료, 물리치료, 어느 병원에서나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고통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환자분들, 이런 대부분의 휴식기로 해결되는 환자분들이 아니고 이런 거에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만성 환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도수치료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손으로 막 만져주는 치료예요. 우리가 아까 근막통 증후군은 통증 유발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근육이 뭉치게 되면 이 근육을 뭉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찾는 것이죠. 손으로 예민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 유발점들을 수기로 만져주고 풀어주고 해서 풀어주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통증 유발점들만 해결해 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근육이 굳어 있으면 항상 적당한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는 아프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같이 운동도 해주고 틀린 곳을 교정해 주는 것을 척추교정 도수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한 6, 7명 또 7, 8명 정도는 이런 척추교정 도수치료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래도 안 된다. 아, 답답하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2달, 3달, 1년씩 치료를 받았는데 이래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만성통증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근막 자극술이라는 치료법이에요. 일종의 변형된 주사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수한 영상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해부학적인 위치를 찾는 것이죠. 통증 유발점들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주사를 찔러서 뭉친 곳을 해결해주는 핀스요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핀스요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근막통 환자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세상에 뭐 우리가 이런 것들로 다 해결이 된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군대를 예를 든다면요. 병사들이 군기가 빠졌을 때 병사 하나하나 너 잘해야 돼. 보초 잘 써야 돼. 군기 잡아야 돼. 타이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장교, 사령관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근육들은 신경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MRI나 이런 정밀검사상 큰 이상이 없더라도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막통 증후군으로 왔을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되는 근육, 즉 최고 우두머리를 찾아서 지배신경근을 찾아서 신경을 치료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신경에 포함된 근육들은 모두가 쫙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통증 이완 효과들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법 중에 좀 더 기본적인 주사요법에서 좀 더 진보된 요법을 신경근 박리술이라는 PEN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아파지죠. 그럼 이런 근막통 증후군이 다냐? 물론 그렇진 않겠죠. 또 디스크 질환,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모르는 그런 디스크 질환인데요. 디스크 질환이 그렇다면 디스크가 겨울철에 더 나빠졌다, 여름에 막 좋아지고 나빠졌다 좋아지고 합니까? 물어본다면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추우면 몸을 많이 움츠리게 되고 떨리게 되고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되게 되죠. 우리가 소위 울고 싶은 사람 뺨 맞았다고 해요. 디스크 때문에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근막통 증후군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라 하더라도 겨울철에 더 심해질 경우에는 근막통의 어떤 치료와 관심을 같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물들이에요. 우리 인체가 하나의 긴 뼈라면 점프를 했을 때 충격을 받아서 쉽게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뼈들이 조물주가 다치지 말라고 또 자연스럽게 움직이라고 여러 개의 어떤 뼈들을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쿠션과 스프링을 끼워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충격에도 쉽게 다치지 않는 것인데요. 이렇게 체중 지지나 충격 흡수 이런 쿠션의 역할을 하는 것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디스크 환자분들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해서 쿠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성 요통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디스크만 치료할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근육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치료해서 요통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과 근육의 관계는 이런 사령관과 병사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근막통과 디스크 질환은 반드시 함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 치료는 잘 됐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사령관은 이제 군기가 딱 들었는데 우리 병사들이 아직 좀 저항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 병사들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또 지도해 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요통은 굉장히 원인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근막통이나 디스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고요. 우리가 치료가 실패한다. 왜 치료에 도대체 실패하는가? 굉장히 흔한 원인들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는 디스크, 협착증은 협착증, 한 가지 질환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은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절이나 인대, 근육들이 같이 있는데 디스크 하나만 망가지는데 디스크 하나만 치료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관절이나 근육들에 관심을 안 두게 된다면 치료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졌는데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은 다양한 조직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치료할 때 항상 관절은 괜찮은지 뭐 근육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바른 자세도 해야 하고 또 적절히 운동을 해서 항상 유지하려는 노력 반드시 필요하겠죠. 또 근육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키울 수 있는 거 우리 몸에서 디스크 인대는 운동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줘야만 퇴행성 질환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딱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디스크가 5개 일을 하고 근육이 5개 일을 해요. 그러면 합쳐서 10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이제 망가지면서 3개의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근육이 계속 5개의 일을 한다면 8개의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항상 10개의 일을 해야 되는 우리 몸은 항상 2개라는 과부하가 걸리면서 계속적으로 망가질 거예요. 근육을 열심히 키워서 근육을 7로 만들어서 디스크 3에 근육 7에 10개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몸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복합적인 치료와 더불어 적절한 운동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올해는 비록 아파서 즐겁게 보내지 못하셨더라도 내년에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들과 즐거운 연말 연시를 맞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아주 난치병 통증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